정치톡 시작합니다. 여러분 대부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? 8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. 나영이 사건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. 워낙 참혹하고 그 수법이 또 그 결과가 그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 사건을 일으킨 조두순이가 12년을 복역을 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고 합니다.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입니다. 이 피해자도 지금 안산에 살고 있고 또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산에 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피해자는 물론 안산 주민들 모두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와 안산시 모두 나서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해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전자발찌를 채우고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아닙니다. 1:1 전자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전자발찌를 차고 풀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고 또 성폭행범의 경우에 재범률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. 자,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, 이 불안감을.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움직이긴 했습니다. 늦었지만 보호 수용을 하는 방안입니다. 이렇게 성폭행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이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보호 수용을 해서 한동안 형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유와 격리를 하는 방법인데요. 이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보호 수용 법안을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 보호 수용 법안이 이게 처음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 한 10년 안에 한 5번 나왔습니다.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법으로 제정이 되지를 못했죠. 이 보호 수용 법안이 갖고 있는 게 언제나 위헌성입니다.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문제는 이게 이중처벌의 논란, 또 조두순에 관해서는 지금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. 이런 위헌성들이 있습니다. 문제는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게 그냥 보호 감호 조치라고 한다면 위헌성이 당연히 있다. 근데 치료 감호,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감호라면 위헌성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다. 이런 논란입니다. 이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더 격리를 시켜야 하느냐, 아니면 보안조치, 전자발찌나 전자감시장치 등을 통해서 인권이나 자유를 그런대로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풀어줘야 되느냐, 참 국민적인 관심거리입니다.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. 우리가 법적으로는 대륙법 개통을 따르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법 체계는 영미법이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됐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륙법 개통이라고 하는데, 대륙법 개통에서는 주로 유럽, 독일이나 스위스나 등에서는 이 보호 수용 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. 특히 흉악범이나 이런 아동 성폭행범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제도, 법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소홀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일단 이런 아동에 대한 잔혹한 성폭행범의 범이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12년형밖에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, 그건 제쳐두고라도요.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. 이 지금 안산 시민의 불안,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. 또 피해자의 그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조두순이 국내 어디에 있든 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. 많은 주민들의 불안감,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조두순에 대해서 이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. 조두순도 출소를 해도 친구도 생길 수도 없고요. 조두순도 전자발찌를 찬 채 어디를 나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. 보통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보면요, 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서랍니다. 지금 현 상태로라면 조두순은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찬 채 어느 정도 자유를 주더라도
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보호 감호가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감호, 보호라면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. 이 조두순 사건, 나영희 사건은 영화, 뉴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. 전 세계인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죠. 법 전문가들도 보호 수용 제도를 이걸 또 한 번에 쳐버리다라고 볼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. 사회적으로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이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재범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. 한다면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. 사회 안전성을 위해서. 법무부 측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싶지만 현재 법상으로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. 보호 수용 제도가 계속 논의가 됐지만 현재 법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일단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손질을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. 물론 이중처벌에 따른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.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인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 제도, 법 체계입니다.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일로 국회의원들이 여야 모두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근데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 부분만은 지금 빨리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.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도 전자부착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. 근데 이건 전자발찌를 찬 경우에 200m로 제한을 하자, 500m로 제한을 하자, 접근 금지를 하자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긴 한데 효율적이긴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가 빨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과 상의한 다음에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피해자가 또 피해자 가족이 또 안산 주민이 더 나아가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의 몫입니다. 정치통 마칩니다.